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 수업을 진행할 윤매파워 유형 중학교 2학년 1학기 책의 저자이면서 저작권자 이주엽입니다. 자, 오늘 진행할 단어는 문자식 단원의 두 번째 내용, 부등식 활용이고요. 문제는 416번부터 494번까지로 구성되어 있고 유형은 1번부터 16번까지 총 16개의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내용 설명하고 문제풀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내용, 부등식 활용 문제 해결 단계. 그 문제를 푸는 이제 순서 같은 건데, 자, 부등식 활용 문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푼다. 첫 번째, 미지수 정하기. 구하고자 하는 것을 미지수로 놓는다. 일반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것을 미지수로 놓습니다. 미지수. 미지수는 아직 모르니까 뭐 x나 y 같은 걸 얘기하는 거겠죠. 두 번째, 그럼 그 미지수를 놨으면 부등식 세우기. 식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식을. 대소관계를 파악해서. 지금 이제 부등식의 활용이기 때문에 식이 무조건 부등식. 누가 크냐, 누가 작냐, 누가 뭐 이상이냐, 누가 이하냐. 이런 식으로 부등으로 써서 식을 만들어야 될 거고요. 세 번째는 그 부등식, 만든 부등식 풀면 되겠죠. 풀어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녀석의 범위를 구하면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로는 이왕이면 그 내가 구한 해가 문제에서 요구한 거랑 맞는지 확인까지 하면 좋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예를 보면 밑에 만들어놓은 예가 있죠. 차가 쌓인 두 짝수의 합이 35보다 크다고 한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두 짝수 중 작은 짝수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미지수 정하기. 자, 지금 구하라는 게 무슨 짝수? 연속하는 차가 쌓인 두 짝수 중에 작은 짝수니까 작은 짝수를 x. 그러면 당연히 큰 짝수는 얼마가 된다? x보다 4가 커야 되니까 x 플러스 4로 정해진다는 거죠. 이렇게 미지수가 설정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미지수 설정에서 그 두 번째 뭐 하자? 부등식을 만들자. 어떻게? 문제에서 보면 두 짝수의 합이 35보다 크다. 자, 그래서 작은 짝수 더하기 큰 짝수, 그게 35보다 크다 라고 해서 식을 만드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하면 된다? 부등식을 풀면 되죠. 자, 얘 같은 경우는 가로가 있으면 가로를 풀게 되면 x가 나올 거고, 그럼 x 더하기 x는 2x, 그 다음에 플러스 4는 그대로. 그게 뭐보다 크다? 35보다 크다. 우리가 보통 부등식 풀 때 미지수는 한쪽에 혼자 있어야 되니까 이 플러스 4를 넘기게 되면 2x는 31보다 크다. 역시 우리는 x가 한쪽에 혼자 있기 원하니까 양변에 뭐로 나눠주면 2로 나눠주게 되면 x는 15.5보다 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하기. 자, 근데 문제는 x는 뭐다? x는 짝수죠, 짝수. 그럼 15.5보다 큰 짝수 중에 최소의 짝수. 얼마? 16. 이게 답이 된다. 이런 단계로 문제를 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활용이란 거는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게 아니라 기존에 배웠던 내용으로 문제를 푸는 게 보통 활용적이기 때문에, 뭐, 새로운 내용은 없어요. 그냥 이런 단계별로 논리에 맞게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제 그 다음 밑에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부등식 활용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이라 볼 수 있죠. 자, 이건 뭐 사실 초등학교 때 조금 배우긴 하는데, 자, 제일 중요한 거. 거리는 뭐다?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가장 정의에 가까운 거거든. 정의. 누구의? 속력에 관한 속력. 속력은 정해진 시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 어떤 일정한 시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를 나타내는 게 속력입니다. 일정한 시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 근데 거기다가 뭘 곱하면? 특정한 시간을 곱하게 되면 그 시간의 배수만큼 갈 수 있는 거리가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속력의 정의에 맞춰서 식을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왜? 속력이 어떤 정해진 시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우리가 거기 어떤 특정한 시간을 곱해서 그 이만큼 시간 동안 얼마만큼 갔는지 그 거리를 나타내는 식이 바로 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속력의 정의에 맞춰서 식을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자, 그러면 우리가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인 거 알았으면,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게 뭐다? 내가 만약에 알고 싶은 게 속력이다.
내가 만약 알고 싶은 게 속력이다. 그러면 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는 이 식에서 양변에 뭘 나누게 되면, 양변에 시간을 나누게 되면 약분돼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자, 만약에 내가 알고 싶은 게 시간이다. 자, 그러면은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는 이 식에서 양변에 뭘 나누게 되면, 양변을 속력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렇게 약분돼가지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자, 이렇게 나머지 것들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알겠죠? 자, 또 다르게 얘기하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에서 시간과 속력의 위치를 바꾸게 되면, 속력과 시간의 위치를 바꾸게 되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방법은 되게 많죠. 자, 어쨌든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뭐다?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이 상태에서 나머지 것도 충분히 다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너희들 뭐 이런 거 뭐 식 3개 나왔을 때 세 개를 각각 외우려고 하지 말고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 하나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자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내용인데, 거속시. 자,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예. 밑에 얘가 있죠. 자, 올라갈 때는 시속 3km, 시속 3km. 내려올 때는 시속 4km. 내려올 때는 시속 4km로 걸어서 3시간 이내에 등산을 마치려고 한다. 이때 최대 몇 킬로미터까지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는가? 알겠죠? 자, 그럼 당연히 미지수 정하기. 첫 번째, 올라갈 수 있는 거리를 x. 그럼 당연히 내려올 때 거리도 x가 되겠죠? 올라갔다 그대로 내려올 테니까. 그러면 이제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은 뭐였습니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였거든요? 자, 올라갈 때 속력이 시속 3km야. 근데 너희들이 이런 거속시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단위를 통일해야 되는 거야. 단위 통일. 누구한테 맞춰서? 속력 단위에 맞춰서. 속력 단위에 맞춰서 단위 통일을 해줘야 문제가 옳게 나옵니다. 자, 지금 문제 보면 시속 3km. 시속 3km라는 거는 시간 단위. 시간 단위는 시간을 쓴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리 단위. 거리 단위는 킬로미터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시속이 바로 시간당 얼마 갈 수 있냐 그 뜻이고요. 근데 뒤에 거리 단위 보면 킬로미터. 그래서 거리 단위는 킬로미터 쓴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너희들이 식을 만들 때는 반드시 시간 단위는 항상 시간으로, 거리 단위는 무조건 킬로미터 통일시켜서 식을 만들어야 올바른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단위는 누구에 맞춰서? 속력 단위에 맞춰서 시간과 거리를 다 통일을 해줘서 식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지금 주어진 거는 시속이기 때문에 시간 단위는 시간, 거리 단위는 킬로미터로 통일시켜서 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거리를 x 킬로미터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올라갈 때 걸린 시간 아까 뭐였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였죠. 그래서 속력은 3. 그 다음에 거리는 x, 3분의 x시간. 이게 바로 올라갈 때 걸린 시간. 내려갈 때 걸리는 시간은 역시 속력분의 거리. 내려갈 때 속력은 시속 4니까 4분의, 거리는 x니까 결적 4분의 x. 자, 이만큼의 시간이 각각 걸린다는 거죠. 올라갈 때 걸리는 시간, 내려갈 때 걸리는 시간. 자, 그럼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 조건에 맞게 총 몇 시간? 3시간 이내. 그러면 올라갈 때 시간 더하기 내려갈 때 시간이 3시간 이내. 이내라고 하면은 작거나 어떻다? 작거나 같다까지 표현을 하는 거죠. 이내니까 이내. 3시간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 풀면 우리가 원하는 건 x니까 x가 최대한 한쪽에 혼자 있어야 되는데 x 밑에 분모가 있다. 얘들 없애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 3과 4의 최소 공배수 얼마? 12를 곱해서 띡띡 하면 4x, 띡띡 하면 3x, 얘가 뭐 이하? 36이야. 그럼 양변을 더하면 7x는 36 이하. 그냥 양변 번호 나눠주면 7로 나눠주게 되면은 x의 범위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x는 7분의 36 이하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거속식 문제는. 알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단위 통일입니다. 단위 통일. 식 만들 때. 그 누구 단위에 맞춰서? 속력 단위에 맞춰서 통일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두 번째. 소금물의 농도에 대한 문제. 문제에서는 소금물이라고 했지만 그냥 농도 자체라고 보면 돼요. 농도 자체라고. 자, 그래서 소금물의 농도. 소금물의 농도는 뭐랑 같다? 소금물의 양. 그게 전체량. 전체양분의 소금의 양. 뭔가 녹은 양. 녹은 거의 양. 거기다 곱하기 얼마? 100을 해줍니다. 그러면 100을 함으로써 단위는 퍼센트가 되고요. 100을 곱함으로써. 자, 그래서 농도란 거는 우리 과학 시간에도 많이 배웠죠. 농도. 어떤 전체량분에 특정한 어떤 물질이 얼마만큼 녹아있냐. 그게 바로 농도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오렌지 주스, 100% 오렌지 주스, 100%. 100% 오렌지 주스. 자, 이거는 농도 100%다. 자, 우리가 중요한 건 퍼센트. 퍼센트는 기준이 얼마입니까? 퍼센트는 기준이 100입니다. 100 중에서 100만큼 들어있다. 즉, 전체가 전부 다 뭐다? 전체가 전부 오렌지다. 라는 뜻이겠죠.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 안 그래? 아니, 예를 들어 주스인데, 10% 오렌지 주스. 이렇게 강조를 하지 않잖아요. 10%면 100 중에 10만큼. 100 중에 10만큼이 오렌지다. 그 나머지 90은 오렌지가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농도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떤 게 녹아있는 양에 대한 지표입니다. 지표가. 자, 그래서 전체 양분에 녹아있는 양 하면 이만큼 녹아있다. 근데 거기다 곱하기 뭘 해서 100을 곱함으로써 퍼센트로 표현해 주는 거. 퍼센트. 100을 곱한다는 게 퍼센트로 표현하기 위해서 100을 곱해 주는 거거든. 자,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농도에 관한 건 나타낼 수 있어요. 대신 좀 숫자가 좀 소수점이 있는 형태 나와. 0.7, 0.08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게 소수점 있는 게 꼴보기 싫으니까 곱하기 100을 함으로써 7%, 75%, 8% 이런 식으로 최대한 소수점이 안 나오게 좀 더 보기 편하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농도를 통해서 여기 소금의 양, 그 녹은 거의 양, 녹아 있는 녀석의 녹은 거의 양을 표현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거는 전체 양에다가 뭘 곱하자? 100분의 농도를 곱하자. 100분의 농도. 자, 농도가 아까 의미가 뭐라 했죠? 얼마만큼 녹아있냐? 근데 기준이 얼마 기준으로? 100 기준. 퍼센트. 100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100분의 농도. 예를 들어 농도가 30%다. 그럼 100분의 30. 100 중에 30만큼 녹아있다. 이런 100분의 30만큼 녹아있다. 어디에서? 전체량에서. 이렇게 해서 문제를 곱해주면, 전체량을 곱해주게 되면 녹아있는 양이 얼마인지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의미 그대로 생각하면 돼. 의미 그대로. 괜히 식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의미적으로 생각하세요. 의미적으로.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한 문제를 간략하게 보면 예시. 자, 8%의 소금물 200g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금을 더 넣어서 농도가 얼마 이상? 농도가 20% 이상이 되게 하려고 한다. 이때 소금을 몇 그램 이상 넣어야 되는가? 몇 그램 이상. 자, 그럼 미지수 정하기. 당연히 우리는 지금 더 넣는 소금의 양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소금의 양. 더 넣는 소금의 양을 Xg이라고 설정해 줘야 되겠죠. 자, 이제 부등식 세워야 돼. 부등식. 식을 세워야 돼. 우리가 원하는 거는 농도가 얼마? 20% 이상. 뭔가 농도를 표현해 줘야 되거든. 자, 농도 어떻게 표현하냐? 농도는 전체량. 농도는 전체량. 지금 현재 전체량이 200g이야.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여기다 소금을 X만큼 더 넣을 거지. 그러면 플러스 X만큼 전체량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전체량분에 녹아있는 양. 자, 근데 이미 200g이 있거든요? 200g에 몇 퍼센트? 8%. 그럼 200g에다 곱하기 얼마? 100 중에서 8만큼 소금이 녹아있다는 거니까 이게 이미 녹아있는 소금의 양이 되는 거거든? 계산해보면은 16. 이미 소금은 16g만큼 녹아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린 여기다 소금을 X만큼 더 넣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전체량분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다 곱하기 뭘 하게 되면 100을 하게 되면 보기 좋은 퍼센트로 표현이 되는 거죠. 농도가. 근데 이 농도가 몇 퍼센트? 우리는 20% 이상.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식을 풀면 되죠. 근데 식을 풀려고 봤더니 거슬리는 게 있죠? 역시 분모. 그럼 이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200 플러스 x를 곱해주는 거죠. 그럼 왼쪽에는 분자에 있는 16 플러스 x에다 뭐 곱한 거? 100을 곱한 것만 남을 거고요. 오른쪽에는 20에다가 여기 있는 분모에 있는 200 플러스 x를 곱한 게 남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를 다 풀어주면, 가로 풀기 전에 여기는 20이고 여기는 100이니까 20을 약분하게 되면 얘는 5가 될 거고요. 이 상태로 계산이 좀 더 편하겠죠? 최대한 숫자는 작을수록 좋으니까. 자, 그러면 5를 분배 법칙 써서 일일이 곱해주면 80 플러스 5x는 200 플러스 x 이상이다. 우리가 원하는 건 x니까 x가 한쪽에 혼자 있게. 그럼 x를 이항해 줄까요? 그럼 5x 빼기 x는 4x가 될 거고요. 80은 반대편에. 그럼 200 빼기 80은 120. 양면 뭐로 나눠주면 4로 나눠주게 되면 깔끔하게 x가 이제 혼자 있게 되죠? x는 4분의 120보다 크다. 이상이다. 즉 얼마? 30 이상이 된다.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쉽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다 끝났고요. 이제 문제 풀면서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유형 1번. 수에 관한 1차 부등식 활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번호 416번이고요. 자, 어떤 종수의 4배는 그 종수의 20을 더한 값보다 크다. 이를 만족시킨 종수 중 가장 작은 수를 구하라. 자, 어떤 종수. 그러면 첫 번째 미지 설정. 당연히 우리는 지금 어떤 종수를 구하는 거니까 어떤 종수를 x로 잡아야 되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식 만들기. 자, 어떤 종수의 4배, 즉 4x는 그 종수에 뭘 더한 값보다, 그 종수에다가 20을 더한 값보다 어떻다? 크다. 식 만들었네요. 어떤 종수의 4배는 그 종수에 20 더한 것보다 크다. 끝. 이제 이거 풀면 되죠. 당연히 풀이는 x는 x께 시간을 모아줘서 x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럼 x를 이항하게 되면 4x 빼기 x는 뭐보다 크다? 20보다 크다. 그러면 얘는 계산하면 3x는 20보다 크다. 그럼 뭐로 나눠주면? 3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x는 3분의 20보다 크다. 자, 3분의 20이면 대략 얼마입니까? 6점 얼마겠네요. 정확히 모르지만. 자, x는 6점 얼마보다 커야 된다. 근데 우리가 찾는 건 뭐다? 이를 만족시키는 정수 중 가장 작은 거. 즉 6점 얼마보다 큰 정수 중에 제일 작은 거 얼마입니까? 당연히 답은 7이겠죠. 끝. 너무 쉽죠? 그래서 활용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미지수 정하고 주어진 말대 식을 만들면 끝입니다. 마지막에 그 식을 풀기만 하면 되고요.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유형 2번. 연속하는 수에 관한 1차 부등식 활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419번이고요. 연속하는 두 홀수가 있다. 두 홀수. 연속하는. 연속이란 말이 중요하겠죠? 자, 큰 홀수의 5배에서 7을 뺀 값은 작은 홀수의 6배보다 작을 때 두 홀수 중 작은 홀수의 최소값을 구해라. 작은 홀수. 자, 그러면 첫 번째 미유 설정. 뭐로 할까요? 내가 지금 구해야 될 게 작은 홀수니까 이 작은 홀수를 x 잡읍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큰 홀수. 큰 홀수는 얼마 되죠? 중요한 게 두 개는 연속한 두 홀수야. 예를 들어서 작은 홀수가 11이었다. 그러면 큰 녀석은 13이 돼야 되겠죠. 작은 게 17이었다? 그럼 큰 거는 19가 돼야 되고요. 연속하는 두 홀수가 있으니까. 자, 즉 큰 홀수는 작은 홀수보다 얼마가 커야 돼? 2가 커야 되겠죠. 자, 그래서 큰 홀수는 얼마? 큰 홀수는 x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연속한 두 홀수를 표현했습니다. 작은 홀수는 x, 큰 홀수는 x 플러스 2. 자, 이제 문제에 맞춰서 식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큰 홀수의 5배에서 7을 뺀 거. 큰 홀수가 x 플러스 2니까 x 플러스 2의 몇 배? 5배에서 뭘 뺀 거? 7을 뺀 거. 이거는 작은 홀수의 6배. 작은 홀수의 x니까 이거 6배니까 6x보다 어떻다? 작다. 끝? 이렇게 식을 만들면 되는 거죠. 너무 쉽게. 너무 쉽죠. 자, 이제 이 식을 풀기만 하면 되죠. 풀어봅시다. 이제 가로 풀면 5x 플러스 10이고 빼기 7은 이제 계속 있고요. 얘 6x. 자, 그러면 왼쪽에는 5x 플러스 3은 6x.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이번에 x, 5x 넘길게요. 6x 쪽에. 그럼 6 빼기 5는 그냥 x가 될 거고요. x는 뭐보다 크다? 3보다 크다 되네요.
자, 그러면 3보다 큰 것 중에 홀수를 찾으면 되는데 우리는 최소값입니다. 최소값. 3보다 큰 홀수 중에 제일 작은 거 5죠. 5. 그래서 답은 얼마? 답은 5가 되겠네요. 끝? 쉽죠? 넘어갈게요. 자, 유형 3번 평균에 관한 1차 분식 활용이고요. 문제는 423번입니다. 자, 한준이는 3번의 수학시험에서 각각 76점, 88점, 85점을 받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걸친, 여기서 합시험 한 번 더 보는 거죠. 4번에 걸친 수학시험의 평균이 87점 이상이 되려면 4번째 시험에서 몇 점 이상 받아야 되는가? 자, 지금 일단 시험을 3번 봤어. 그래서 한 번은 76, 두 번째는 88, 세 번째는 85점. 근데 여기다 4번째 시험까지 더해서 그 평균이 얼마? 87점 이상이 된다. 자, 이거 평균 구한 방법 쓰라는 거죠. 우리가 평균 어떻게 구합니까? 평균은 모든 값을 다 더한 다음에 그 횟수만큼 나눠주는 거죠. 자, 우리는 시험이 4번이니까 그 4번의 점수. 자, 그럼 4번째 시험의 점수를 X점이라고 설정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점수가 저거니까. 자, 그럼 4번의 시험 평균은 각각의 점수 76 더하기 88 더하기 85 더하기 4번째 X까지 더한 다음에 얘를 뭐로 나누자? 시험 4번이니까 4로 나누자. 이게 바로 4번의 시험의 평균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평균이 얼마 되기 원한다? 87점 이상, 87 이상. 자, 이게 식이죠. 끝. 그냥 평균의 정의 그냥 그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일단 역시 뭐부터 시작하자? 분모가 거슬리네요. 분수가. 그럼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뭘 곱하자? 4를 곱하자. 자, 그럼 이때 분모에 있는 4는 사라지겠죠? 대신 오른쪽에는 뭐가 됩니까? 오른쪽에는 4, 7에 28, 4, 8, 32. 348이 되겠네요. 자, 이제 왼쪽 거. 얘는 이제 분모 없어졌고요. 분자 계산해보면 76 더하기 88. 얼마냐? 164. 164에다가 85로 더하게 되면 249. 249 더하기 x가 348보다 커야 된다. 그럼 249를 넘기면 되겠네요. 빼기 249. 그럼 x는 348에서 249를 뺀 것보다 같거나 커야 된다. 빼면 얼마입니까? 빼면 99네요. 99 나오네요. 99가 아니구나. 89인가? 빼면 3에서 빼야 되니까 99 맞네. 99 맞네. 자, 그러면 결국 4번째 점수는 몇 점 이상? 99점 이상이 나와야 된다. 거의 불가능한 점수겠죠. 99점 이상. 다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자, 어쨌든 답은 99입니다. 99점 이상. 알겠죠? 쉽죠? 넘어갈게요. 자, 유형 4번. 개수에 관한 1차 분식 활용이라 되어 있고요. 문제는 427번입니다. 자, 형은 몇 개의 사탕을? 43개, 43개의 사탕을 갖고 있고요. 동생은 5개의 사탕을 갖고 있다. 형이 훨씬 많이 갖고 있죠? 형이 동생한테 사탕을 몇 개의 사탕을 주면 형이 가지고 있는 사탕의 개수는 동생이 가지고 있는 사탕의 개수의 3배보다 적어진다고 한다. 이때 형이 동생에게 준 사탕은 몇 개 이상이어야 하는가? 자, 그러면 형이 동생에게 준 사탕, 이거를 X개라고 잡아야 되겠죠? 이게 지금 우리가 구한 거니까. 자, 그러면 형이 X개 줬어, 동생한테. 그러면 형은 이제 몇 개가 되는 거야? 당연히 자기는 준 만큼 빼야 되겠죠. 43 빼기 X. 자, 동생은 원래 5개였는데 형한테 X개만 더 받았죠. 이게 이제 동생이 받은 개수. 자, 주면, 이렇게 줬을 때 형이 가지고 있는 사탕의 개수는 동생이 가지고 있는 사탕의 개수의 3배보다, 이거의 3배보다 적어진다. 작다. 식도 만들었네요. 끝. 이제 이거 풀기만 하면 되죠. 뭐부터 풀까? 가로부터 풀면 되겠네요. 분배 법칙. 그러면 15 더하기 3x. 여기는 43 빼기 x 그대로. 이제 뭐 해줄까? x는 x께 모아주면 되겠죠. 근데 이왕이 우리는 x가 양수되도록 모아주는 게 좋으니까 마이너스 넘길게요. 그럼 3x 플러스 x는 4x 될 거고요. 그럼 반대편은 숫자를 넘겨줘야 되겠죠? 그럼 43 빼기 15 하면 28. 이게 되겠네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x니까 x 앞에 곱해진 4를 없애기 위해서 4를 나눠주게 되면은 약분. 4, 7에 28. x는 뭐보다 커야 된다? 7보다 커야 된다. x는 7보다 커야 된다. 자, 몇 개 이상이냐? 근데 7은 지금 쓸 수가 없죠. 등호가 없으니까. 자, 그럼 몇 개 이상부터? 8개 이상부터. 8개 이상부터 쓸 수 있는 거죠.
알겠죠? 이런 거 두고 있는지 없는지 판단 잘해야 됩니다. 괜히 이거, 이렇게 나왔네? 7. 바로 쓰면 틀립니다. 되게 조심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유형 5번. 개수가 정해진 경우에 1차 분식 활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볼게요. 431번. 어느 영화관에 1인당 입장료가 어른은 9,000원, 청소년은 7,000원이라 한다. 참고로 이거는 내가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에 만든 문제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더 비싸죠? 지금은 다 10,000원 넘는 것 같던데. 아유, 너무 비싸. 원래 영화, 너무 비싸서 못 봐. 나 같은 거지들은. 자, 어쨌든. 자, 어른과 청소년을 합하여 20명이 16만 5천원 이하로 영화를 관람하려면 어른은 몇 명까지 최대 몇 명까지 입장할 수 있는가? 어른은 최대 몇 명까지? 자, 그럼 당연히 우리는 미지수를 뭐로 잡을까요? 어른의 수. 영화를 관람하는 어른의 수. 어른을 X명이라고 잡으면 되겠네요. 알겠죠? 자, 그러면 자동적으로 청소년은 몇 명 됩니까? 청소년은. 우리가 합쳐서 20명이라고 했으니까. 청소년은 총 20명에서 어른 수. X만큼 빼면 되겠네요. 그럼 이게 바로 청소년의 수. 자, 그럼 우리는 어른과 청소년 합쳐서 총 얼마? 16만 5천원 이하로 봐야 돼. 자, 그럼 어른은 한 명당 얼마? 9,000원 내야 되니까, 그럼 9,000X. 더하기. 청소년은 한 명당 얼마? 7,000원. 그럼 7,000원 곱하기 20 빼기 X. 자, 이게 바로 총 내야 될 돈이죠. 근데 이 돈이 얼마 이하가 되기 원한다? 16만 5천원. 16만 5천원 이하가 되기 원한다. 자, 요렇게 식이 되는 거네요. 어른이 내야 될 돈, 청소년이 내야 될 돈, 합쳐서 16만 5천원 이하. 자, 이제 풀면 되겠네요. 자, 풀렸는데 이 상태로 풀면 약간 좀 거시기 하죠. 뭐가? 숫자들이 너무 크죠? 9천, 7천, 16만 5천. 자, 그럼 얘들 다 뭐로 나눠줄까? 1000으로 나눠줄까? 1000. 양변을 1000으로 나눠주고 시작합시다. 숫자를 작게 만들기 위해서. 얘는 지금 더하기지만 둘 다 1000의 배수가 곱해져 있으니까 약분이 가능하죠. 공 3개씩. 얘도 공 3개 없앨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식을 좀 심플하게 만들게 되면 어떻게? 몇 x? 9x 더하기 7 곱하기 20 빼기 x는 뭐 이하? 165 이하가 되겠네요. 자, 이제 이 상태 풀면 되겠네요. 일단 가로부터 풀어주고요. 그러면은 140. 그 다음에 빼기 7x. 빼기 7x인데 앞에 9x가 있어. 그럼 9 빼기 7은 2x. 이렇게 바로 만들 수 있죠? 얘가 165 이하다. 자, 그럼 x는 혼자 있어야 되니까 2x 내버려 두고요. 140만 이항하게 되면 빼기 140. 그러면 165에서 140 빼게 되면 25. 자, x가 역시 혼자 있어야 되니까 2로 나눠주게 되면 x는 뭐보다 각각을 작아야 된다? 2분의 25. 2분의 25면 12.5 이하가 된다. 자, 즉 어른 수가 12.5명 이하가 된다. 근데 12.5명이라고 있을 수 없죠. 0.5. 사람이 0.5면 절반 잘라야 되는데 그건 너무 잔인하니까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러면 최대 12.5니까 이건 작은 것 중에 최대 가능한 거 12명까지 가능하겠네요. 어른 최대 12명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이게 답이 나오겠네요. 됐죠? 끝. 쉽죠? 넘어갈게요. 자, 요번에 유형 6번 예금액에 관한 1차 분식 활용인데 뭐 쉽습니다. 처음에 쉽게 만들려고 했고요. 문제번호 435번입니다. 현재 준성이의 통장에는 8만 원이 예금되어 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 매월 14,000원씩 예금한다. 그럼 몇 개월 후부터 준성이 예금액이 25만 원보다 많아지는가? 참고로 준성이는 제 친구고요. 자, 봅시다. 자, 현재 그럼 일단 미지 설정. 몇 개월 후부터 몇 개월 후. 자, 이거 개월수를 구한 거니까 X개월이라고 설정을 할게요. X개월 후부터 25만 원보다 많아진다. 이렇게. 지금 일단 현재 얼마 있습니까? 현재 8만 원 있습니다. 8만 원. 하나, 둘, 셋, 넷. 더하기. 근데 이제 매달 얼마씩? 14,000원씩. 근데 이게 몇 개월? X개월 동안 받는 거죠. 그럼 곱하기 X. 그래서 처음에 있던 거랑 매달 들어가는 돈 다 더한 게 총 예금액인데 이게 우리 얼마보다 많아지기 원한다? 25만 원. 자, 식 만들었네요. 끝? 자, 이제 풀면 되죠? 일단은 뭐 좀 쉽게 풀려면은 최대한 숫자를 작게 만들어야 되니까 양변을 뭐로 나누자? 1000으로 나누자. 1000. 양변을 1000으로 나누자. 그러면 약분돼서 공이 3개씩 다 사라지겠죠? 공 3개씩 다 사라지겠죠? 공 3개씩.
자, 그러면 이제 남는 형태는 80 더하기 몇 x? 80 더하기 14x는 뭐보다 크다? 250보다 크다. 자, 우리는 x가 혼자 있기 원하니까 80을 넘겨주게 되면 14x는 뭐보다 크다? 250에서 80 빼면 얼마입니까? 170인가요? 그렇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줄까요? 14를 나눠주면 되겠네요. 띡띡 해서 나눠주면 170을 14로 나누자. 170을 14로 나누게 되면 10, 14, 그 다음에 30, 2, 28, 그 다음에 소수 좀 찍고 20, 1, 뭐 대략 정확히 모르지만 그럼 x는 뭐보다? 대략 12. 얼마보다 크다. 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정확한 개월 수를 써야 되죠. 몇 개월. 그렇기 때문에 12. 얼마보다 큰 건데 정확한 개월은 13개월부터 가능하겠죠. 12개월은 되면 안 되죠. 12개월, 딱 12일 때는 이걸 만족하지 않으니까 이걸 만족하면서 가장 작은 개월 수는 13개월이죠. 답은 13이라고 써야 되겠죠. 알겠죠? 쉽죠? 넘어갈게요. 자, 유형 7번. 추가 요금에 관한 1차 분식 활용인데요. 봅시다. 438번. 자, 어느 전시관의 입장료가 5명까지는 1인당 2,000원이고요. 5명을 초과하면 더 많은 사람이 같이 이제 관람을 하면 초과된 사람 1명당 1,500원 더 싸게 해준다. 보통 이런 거 많죠? 많지는 않나? 어쨌든, 여러 명 오면 더 싸게 준다. 이 얘기죠. 자, 그러면 3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이 전시관을 관람하려고 한다. 그럼 최대 몇 명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냐? 최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람 수를 구하는 거니까 몇 명? 사람 수를 X명이 잡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건 최대니까 이 X명은 당연히 5명보다 많겠죠? 최대 수를 구하는 거니까. 5명 해봤자 만 원밖에 안 되거든? 자, 그러면 이 X명 무조건 5명보다 많을 거야. X는. 자, 그럼 이 상태로 이제 문제를 풉시다. 자, 그러면은 일단 5명까지는 얼마? 2,000원. 그럼 5명당 2,000원. 더하기 5명 초과한 거, 더 많은 수. 즉 전체 수에서 5명 뺀 거. 이게 초과된 사람 수죠. 이 사람들 얼마씩 냅니까? 이 사람들은 1,500원씩 낸다고 했죠? 곱하기 1,500원. 자, 그래서 5명까지 2,000원, 그 이상부터는 1,500원. 이 총 내야 될 돈인데 이게 얼마 이하? 3만 원 이하. 자, 끝! 식 만들어내요. 이 식을 풀면 되죠, 뭐. 자, 풉시다. 일단 근데 숫자가 좀 거슬리죠? 큰 게 많죠? 2,000, 1,500, 3만. 일단 양변을 100으로 나눠줄게요, 100. 100으로 나누게 되면 공 2개 사라지고요. 공 2개 사라지고, 공 2개 사라지겠네요. 100으로 나눴으니까. 자, 이제 계산해주면 5 곱하기 20은 100. 플러스 15 곱하기 이제 가로 전체 곱하니까 분배법칙 쓰게 되면 15x 빼기 15 곱하기 5 하면 75. 여기는 아까 100을 없애줬으니까 300. 자, 그럼 x는 x끼리. 근데 이미 x는 혼자밖에 없네? 그럼 x는 이제 혼자 내버려 두고요. 일단 이게 왼쪽 거 계산하면 100 빼기 75, 25거든? 25를 이제 오른쪽 이항하게 되면 빼기 25가 될 테니까 300에서 25 빼게 되면 275. 자, 이제 양배 뭐로 나눠줄까요? 15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럼 약분돼서 x가 혼자 남죠? 275를 15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275를 15로 나누게 되면 1 하게 되면 15. 그 다음에 125. 125는 딱 떨어지나? 안 떨어질 것 같은데? 내가 문제를 이렇게 만들었나? 자, 그럼 125. 소수점 찍고 3. 뭐 정확히 모르지만 뭐 18점 얼마. 결과적으로 x는 18점 얼마 이하다. 자, 근데 x가 뭐기 때문에? 사람 수죠, 사람 수. 그러면 18점 얼마보다 작은 종수 중에 가장 큰 거. 18이죠, 18. 그래서 최대 몇 명까지? 18명까지 관람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알겠죠? 쉽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8번.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1차 분식 활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리한 거. 자, 봅시다. 문제는 444번이고요. 자, 사과를 동네에서 사면 한 개 얼마? 한 개 800원인데 과일 도매시장, 보통 도매시장이 좀 더 싸죠? 사면 한 개 500원이다.
자, 근데 중요한 건 가해 도매 시장이 우리 동네에 없어. 갔다 와야 돼. 뭐 버스를 타든 뭘 하든. 그래서 갔다 오면 왕복 교통비가 3,000원이 든대. 왔다 갔다 하는데 3,000원 든대. 이때 사과를 몇 개 이상 사는 경우에 도매 시장에서 사는 것이 더 이득인가? 나한테 사는 입장에서. 자, 나한테 사는 입장에서 더 이득이라는 거는 같은 개수를 더 적은 돈으로 사야 이득인 거죠. 싸게 사야.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 구하는 게 뭡니까? 몇 개 이상 사과의 개수를 X개를 잡읍시다. X개. 자, 그러면 내가 동네 사면, X개를 동네 사면 얼마 내야 돼? 한 개당 800원이니까 800X 내야 됩니다. 내가 동네 사면. 하지만 도매시장 가면 한 개당 500원이니까 500X만 내면 되죠. 하지만 문제가 있죠. 돈이 더 드는 게 뭐? 교통비. 얼마? 3,000원이 들어가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도매시장에 샀을 때 내야 될 돈, 이게 동네 샀을 때 내야 될 돈.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도매시장에 산 게 더 이득이 돼야 돼. 이득. 도매시장에 산 게. 더 이득이라는 건 더 쌓아야 된다는 거죠. 도매시장에 산 게 더 돈이 적게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X를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X를 한쪽에 멀어져야 되니까 500X 넘기면 800 빼기 500 하면 300X예요. 300X가 뭐보다 크다? 3,000보다 크다. 자, 그 양변 뭐로 나눠주면? 300으로 나눠주게 되면 X가 이제 혼자 남겠죠. 띡띡. 그래서 X는 뭐보다 크다? 약분하면 얼마나 됩니까? 10. X는 10보다 커야 돼. 근데 중요한 건 정확한 개수를 묻는 거지 몇 개 이상 사야 되느냐. 그럼 10개보다 많아야 돼. 지금 몇 개부터? 11개부터. 11개 이상 사는 것부터 이제 도매시장 가서 사는 게 더 이득이란 거죠. 더 싸게 먹힌다는 얘기죠. 알겠죠? 쉽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유형 9번. 단체 할인에 관한 1차 분시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봅시다. 452번이고요. 자, 어느 박물관 입장료는 한 사람당 2,500원입니다. 한 명당 2,500원 내야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40명 이상의 단체인 경우에는 입장료가 20% 할인된대. 모든 사람이. 40명 이상부터는. 자, 근데 문제는 그거죠. 우리가 지금 입장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40명 미만이야. 40명 미만. 그런데 몇 명 이상부터 40명이 단체장을 사는 것이 유리한가? 우리가 40명보다 적어. 그런데 계산해봤더니 그냥 40명이라고 퉁치고 40명 표를 40개까지 끊자. 우리가 40명보다 적지만. 왜냐면 40개 끊으면은 한 명당 다 20% 할인되니까. 이걸 계산하자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돼? 40명보다 적지만 그냥 40명짜리 입장료를 끊자. 20% 할인되니까. 자, 그러면 몇 명부터 40명의 단체 입장을 사는 것이 유리한가? 40명짜리. 40장 사는 게 유리한가? 자, 그러면 일단 몇 명이니까 이 몇 명 사람 수를 X명이라 잡을게요. 사람 수 X명. 알겠죠? 자, 그러면 이 X명이 만약에 40명짜리 단체 건 안 샀어. 그럼 원래 내야 될 돈. 원래 내야 될 돈 얼마입니까? 이 X명이 단체 건 안 사면. 한 사람은 2,500원이니까 X명이 저 돈을 다 내는 거죠. 그러면 2,500X. 이거 할인권 안 샀을 때. 근데 이 X명이 우리 그냥 40명을 퉁치자. 그래서 할인 받자. 그렇게 되면 그때 내야 될 돈은 40 곱하기 얼마? 2,500원. 근데 할인 받죠? 얼마만큼? 20%. 20% 할인 받다는 거는 얼마만큼만 내면 돼? 100에서 20 까면 80. 즉 100 중에서 80만큼만 내면 되죠. 이렇게. 자, 이게 바로 40명 단체권 샀을 때 가격이죠. 자, 그런데 유리하다. 유리하다는 건 무슨 말인가? 우리가 돈 낼 때 유리하다는 건 돈을 적게 내야 되죠. 즉 이쪽 단체권 사는 게 더 유리한 경우, 돈이 더 적게 들어가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자, 무슨 말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풀면 되겠습니다. 계산해볼까? 일단 여기 숫자부터 좀 작게 만들어줄까? 없애주고요. 자, 그러면은 40 곱하기 25. 1000이죠, 1000. 1000에다가 80 곱하면 8만. 오른쪽 숫자는 8만이고요. 왼쪽에는 2500X. 자, 우리는 뭘 구하는 거다? X 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2500 나눠줘야 되겠죠? 약분. 자, 공투기 없애고. 자, 800 나누기 25. 800을 25로 나눠봅시다. 처음에 3 쓰면 되고요. 75. 그 다음에 50. 와우. 딱 떨어지네? 32. 자, 그러면 X는 32보다 커야 된다. 자, 우리가 40명 단체권을 살려면, 이게 더 싸게 먹히려면 32명보다
크면 돼. 그럼 몇 명부터? 32는 쓸 수가 없죠. 등호가 없으니까. 33명부터 가능한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이렇게 딱 나왔다고 32 쓰면 바로 틀려요. 32보다 커야 돼. 이게 33부터 가능한 거야. 답은 몇 번? 4번이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유형 10번. 정가, 원가에 관한 1차 분식 활용입니다. 문제번호 458번이고요. 자, 문제 보면 원가가 얼마? 원가가 8,000원인 물건을 정가의 몇 프로 할인해서 정가의 25%를 할인해서 팔아가지고 내가 20% 이상의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 이때 정가는 얼마 이상 정하면 되는가? 일단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원가랑 정가가 뭔가? 원가, 정가. 원가, 내가 사오는 가격, 내가 산 가격. 정가, 내가 파는 가격. 이게 바로 원가랑 정가입니다. 내가 장사를 해. 내가 어떤 물건을 사서 그걸 다시 팔어. 그럼 내가 10,000원에 샀어. 그 물건을 팔기 위해서. 그 물건 자체를 10,000원에 사왔어. 그럼 이게 원가인 거죠. 10,000원의 원가. 근데 내가 팔 때는 20,000원에 팔어. 20,000원. 그럼 이거는 정가가 되는 거죠. 원가, 정가. 내가 사오는 가격, 내가 파는 가격. 그럼 이 사이의 이득은? 이익은 10,000원이 되는 거죠. 뭐 20,000원에서 10,000원 빼면 되니까. 알겠죠? 이게 바로 원가랑 정가입니다. 원가는 내가 사오는 가격, 정가는 내가 파는 가격.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 이제 문제 의미에 맞춰서 식을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 구해야 될 게 뭡니까? 정가는 얼마 이상을 정하면 되는가? 정가. 파는 가격. 이 정가를 X로 설정할게요. 정가를 X로. 자, 근데 정가의 몇 프로를 할인해서 팔아서 정가의 25%를 할인해서 판대. 그럼 원래 가격에다 곱하기 100분의 얼마만큼? 자, 원래 100분의 25%만큼 깎아주는 거니까 남은 거는 100에서 25 빼면 75. 100 중에 75만큼 내가 받아서 판다는 얘기야. 정가에. 100분의 75. 이게 지금 내가 파는 가격. 근데 우리가 팔아서 얼마 이상의 이득을 얻으려고 하지? 20% 이상. 근데 이 20%는 원가 기준이겠지. 원가. 내가 쓴 돈 기준으로 20% 이상을 얻으려고 한다. 자, 그러면 8,000원 곱하기 100분의 자, 근데 중요한 건 20% 이상 이익이거든? 만약에 100분의 100이었으면 100 중에 100. 그냥 내가 사온 가격만큼만 버는 거고요. 근데 20% 이상이라고 이익이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20이 더해져야 되는 거죠. 내가 사온 가격에서. 20%만큼 더 비싸져야 되는 거죠. 뭐가? 내가 파는 가격이.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내가 파는 가격이 내가 사온 가격의 100분의 120을 곱한 것보다 이상이니까 등호가 포함돼야 되겠죠. 이상. 같거나 같아야 된다. 파는 가격이. 내가 이득을 생각해서 만든 이 값보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계산해보면 일단 양변에 뭐부터 곱해줄까? 100을 곱해줄까? 그럼 둘 다 100이 없어지겠네요. 자, 그럼 왼쪽에는 75x. 오른쪽에는 120에다가 8,000을 곱하는 거죠? 120에다가 8,000. 120 곱하기 8,000. 자, 그럼 공은 몇 개? 공은 4개. 하나, 둘, 셋, 넷. 8 곱하기 12 하면 96.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양면에 뭐로 나눠주면? 당연히 75로 나눠줘야 되겠죠? 75. 그럼 x는 이거 이상이다. 아우, 숫자 왜 이렇게 크냐? 96만. 나누기 75. 그냥 나눠볼까? 숫자가 좀 크긴 한데. 그냥 나눠보면 참 1, 75. 그 빼면 210, 210. 3 하면은 넘어가네. 그럼 2를 해야 되겠네. 2, 50, 150. 빼면은 600. 600 하면은, 근데 이거 위치 좀 잘 맞춰야 되겠다. 처음에 6 위에 1, 그 다음 0 위에 2. 자, 이 600이면 그 다음은 세 번째 공이거든요. 얼마냐? 600 되려면 8, 7, 56, 8, 5, 40. 딱 떨어지네. 딱 떨어지게 만들었네, 내가. 그럼 600. 없다. 공은 뒤에 2개.
자, 그럼 결과적으로 X는 12,800원 이상이 돼야 되겠네요. 파는 가격이. 자, 그래서 얼마 이상? 12,800원 이상. 그러니까 다음 몇 번? 1번이 되겠네요. 끝. 자, 알겠죠? 이게 처음에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 그거 좀 조심해서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11번. 도형에 관한 1차 분식 활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보시죠. 465번.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x 플러스 2, x 플러스 5, x 플러스 11일 때 다음 중 x값을 옳지 않은 거.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자, 이거 도형 관련된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거죠.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삼각형이 이렇게 세 변의 길이가 있으면 이 세 변의 길이로 삼각형이 이루어지려면 자, 원래는 어떤 거냐면 이 세 변 중에 아무거나 한 변 잡았을 때 아무거나 한 변, 예를 들어서 A를 잡았을 때 A는 무조건 두 변의 합,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아야 되고요. 나머지 두 변의 차의 절대값보다 커야 됩니다. 절대값이란 건 두 거 뺀 거에다 양수값이란 거죠. 자, 원래 이게 정확한 형태입니다. 정확한 형태. 삼각형이 성립할 조건입니다. 이게 삼각형이 성립할 조건. 자, 그런데 보통은 어떻게 많이 쓰느냐? 보통은 이 세 변 중에 가장 긴 변을 알 수 있으면 가장 긴 변을 알 수 있으면 가장 긴 변이 뭐보다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기만 하면 무조건 삼각형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가장 긴 변이. 그러면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안 써요? 나머지 두 변의 차이 절대값 이거 안 써요? 안 써도 됩니다. 왜? 왜냐면 얘가 가장 긴 변이기 때문에 얘보다 짧은 건 두 개 빼봤자 얘가 더 클 수밖에 없어. 가장 긴 변이. 만약에 가장 긴 변이 뭔지 알면.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긴 변을 아는 상태일 때는 이것만 쓰면 됩니다.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다. 이것만 쓰면 삼각형이 되네. 이거 만족하면 삼각형이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가장 긴 변이 뭔지 모를 때는 우의 내용을 써야 돼요. 어떤 한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고 두 변의 차이 절대값은 커야 돼. 가장 긴 변이 뭔지 모를 때는. 알겠죠? 자, 참고로 이게 왜 이렇게 돼야 되냐면 이거죠. 어떤 삼각형 여기 10자리가 있어. 근데 만약에 삼각형이 한 변이 6이고 한 변이 4래.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두 녀석이 만나지가 않죠. 왜? 6을 그대로 내리면 여기 있을 거고요. 4를 그대로 내리면 여기 있을 거야. 즉 6, 4 이렇게 직선이 돼버리거든. 안 만나거든. 만나려면 얘들이 조금씩 더 길든가 해야 되는데 무슨 말 이해됐죠? 그래서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변 합보다 작아야 됩니다. 무조건. 알겠죠? 자, 우린 여기서 그럼 가장 긴 변을 압니까? 알 수 있죠. 누가 봐도 x 플러스 11이겠지. 가장 큰 게 더해졌는데. 그러면 가장 긴 변, x 플러스 11이 뭐보다 작아야 된다? 나머지 두 변의 합, x 플러스 2랑 x 플러스 5로 더한 것보다 작아야 된다. 원래 이렇게 가로가 이렇게 쳐져 있죠. 자, 이것만 만족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뭐 계산해보면 x-x는 2x 더하기 2 더하기 5는 7. 얘가 x 플러스 11보다 크다. 자, 그러면 x를 이항하게 되면 2x에서 x 빼게 되면 x 될 거고요. 7 이항하게 되면 11 빼기 7은 4. 이게 최종적인 형태네요. x는 뭐보다 커야? 4보다 커야 무조건 삼각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다음에 x값을 옳지 않은 것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4보다 커야 되죠. 4가 돼서는 안 돼. 답은 1번이겠죠. 자, 쉽죠? 어렵지 않죠? 특히 삼각형 성립 조건 잘 기억하고요. 자, 그다음 넘어갈게요. 자, 유형 12번. 도중에 속력이 바뀌는 경우에 대한 1차 분식 활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471번이고요. 자, 주현서는 집에서 10km 떨어진 친구 집까지 가는데 처음에는 시속 8km 달리다가 막 친구 빨리 보고 싶으니까 막 뛰다가 도중에 비참하게 자빠져서 그 지점에서부터 시속 3km 걸어갔다. 당연히 자빠졌으니까 막 다리 막 까지고 막 피나고 하니까 걸어갔겠죠. 그래서 1시간 40분 이내에 도착했다. 친구 집 가는데 1시간 40분 걸렸대. 자, 이때 주연서가 자빠진 지점은 집에서 몇 킬로 이상 떨어진 곳인가? 되게 쉽죠? 자, 현서. 일단은 집이 있습니다. 이거는 현서 집. 그 다음에 여기 또 집이 있겠죠. 여기는 친구 집.
자, 그래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다? 이 집이 10km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자빠진 지점이네. 자기 집에서 친구 집까지 가다가 그걸 x로 잡을까? x? 그러면 xkm까지 뛰어가다가 자빠져서 이 남은 거리 얼마 되겠어? 전체 10에서 x만큼 빼면 되니까 10 빼기 x. 자, 이 x만큼은 뛰어가다가 남은 거리 10 빼기 x만큼은 걸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몇 분 걸렸다? 1시간 40분 이내에 도착했다. 자, 그럼 이제 거속시 문제 어떻게 풀까요? 자, 중요한 건 힌트가 시간이 1시간 40분 이내. 시간이 중요한 거죠? 시간. 그러면 뛰어서 걸린 시간 더하기 걸어서 걸린 시간이 1시간 40분 이내. 그럼 뛰어서 걸린 시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자, 처음에 이 거리 x를 속력 얼마 속력으로? 시속 8km. 이렇게 된 거죠? 자, 이게 뛰어가서 걸린 시간 더하기 걸어가서 걸린 시간은 걸었을 때 속력은 얼마? 시속 3km. 거리는 10 빼기 x. 그래서 자, 시간은 뭐였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 우리는 두 개 더한 게 1시간 40분 이내. 이내니까 이하. 1시간 1 더하기.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단위가 뭐야? 시속이면 무조건 시간으로 표현한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40분. 자, 40분을 시간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1시간이 몇 분? 1시간이 60분이니까 60분에 40 하게 되면 이때부터 이게 또 시간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분을 시간으로 표현하는 방법. 60분 기준은 40분이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이때부터는 시간 단위예요. 자, 그래서 이걸 풀면 됩니다. 자, 60분에 40 약분하면 3분의 2거든, 3분의 2. 1 플러스 3분의 2. 그러면 결과적 3분의 5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계산을 하려고 봤더니 뭐가 거슬린다? 분모가 거슬리니까 분모를 다 없애고 싶죠? 3과 8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입니까? 3, 8이 24. 24를 곱해야 되겠네? 그럼 양변에 24를 곱하게 되면 자, 얘 약분하면은 8이랑 약분하면 3x 3에 약분하면 8 그러면 8, 이 전체에다 8을 곱하는 거니까 80 빼기 8x 자, 얘도 약분하면 8이니까 8호 40 자, x는 누구끼리? x끼리 3x 빼기 8x 마이너스 5x 근데 마이너스 5x는 뭐 하자? 이항하자 그럼 플러스 5x 오른쪽 편에 자, 이 숫자 40은 숫자끼리 모아줘야 되니까 이 넘기면 80 빼기 40은 40 자, 양배 뭐로 나눠주면? 5로 나눠주면 약분해서 x는 뭐보다 크다? 5분의 80 즉 얼마? 8보다 크다 8 이상이다 자, x는 8 이상이다 자, 그래서 8km 이상 떨어진 곳이다 라는 얘기죠. 답은 몇 번?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쉽죠? 어렵지 않죠? 중요한 거는 거속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단위 통일. 여기서 시속이니까 시간은 무조건 시간 단위. 그 다음에 8km, 시속 8km니까 거리는 무조건 킬로미터 단위로 써줘야 올바르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유형 13번 완복하는 경우에 대한 1차 분식 활용. 뭐 어렵지 않습니다. 역시 거속시 문제고요. 자, 문제는 474번이고요. 자,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5km. 올라갈 때는 시속 5km. 자,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같은 길을 시속 몇 km? 시속 6km로 걸어서 몇 시간 이내? 3시간 40분 이내에 3시간 40분 이내에 등산을 마치려고 한다. 이때 최대 몇 킬로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그거 일단 미지수 했죠. 내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리를 xkm. 최대 몇 킬로미터라고 불렀으니까 미지수를 xkm로 잡는 거죠. x.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올라갈 때 걸린 시간, 그 다음 내려갈 때 걸린 시간, 합쳐서 몇 시간 이내? 3시간 40분 이내. 그럼 각각의 시간을 구하면 되겠네. 올라갈 때 걸린 시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은 올라갈 때 속력은 5고요. 거리는 x. 플러스 내려갈 때 걸린 시간은 내려올 때는 시속 6. 속력분의 거리는 똑같이 x. 그래서 우리는 이게 뭐가 되기 원한다? 3시간 40분 이내. 그러면 3 더하기 40분. 근데 중요한 거는 시속이니까 무조건 시간으로 표현해야 되거든, 시간으로. 근데 40분은 시간으로 표현하면 60분에 40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식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60분에 40이면 아까 똑같네. 3분의 2. 그럼 3 더하기 3분의 2. 3 더하기 3분의 2면 3분의 11이 되겠죠? 그쵸?
자, 얘 왼쪽은 그대로고요. 5분의 x 더하기 6분의 x. 근데 이렇게 봤더니 역시 거슬린다. 누가? 분모가 있으면 계산이 좀 거시기 하니까. 그러면 5랑 6이랑 3의 최소 공배수 얼마입니까? 대략 30? 30이면 되겠네. 양변에 30을 곱해줄게요. 그러면 분배법칙 써서 1, 2를 곱해서 약분하게 되면 30이랑 5 약분하면 6이니까 6x, 6이랑 30 약분하면 5니까 5x, 약분하면 10이니까 110. 자, 6 더하기 5, 6x 더하기 5x는 11x. 11x는 112야. 110인데. 그 양변 뭐로 나눠주면? 11로 나눠주게 되면 약분해서 x는 얼마야? x는 12야가 되겠네요. x는 12야. 자, 그러면 12야니까 최대 몇 킬로까지? 10km까지 올라갔을 때 한 거죠. 최대. 이 시간을 만족하려면. 답은 몇 번? 답은 5번이겠네요. 쉽죠? 넘어갈게요. 자, 유형 14번. 반대 방향으로 출발하는 경우에 대한 1차 분식 활용입니다. 반대 방향 출발하는 경우. 자, 문제 볼게요. 480번. 호철이의 의미가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직선 도로를 따라 걷고 있다. 즉, 호철이가 이쪽으로 가면 호철. 은미는 역시 같은 방향, 같은 지점에서 출발해서 반대 방향으로 은미.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호철이는 시속 몇 킬로? 3킬로. 은미는 시속 5킬로. 은미가 더 빠르게 가고 있죠. 자, 이때 호철의 은미가 몇 킬로 이상 떨어지려면 4.8km 이상 떨어지려면 몇 분 이상 걸어야 되는가? 자, 호철 몇 분? 그럼 시간. x분을 잡아야 되겠네요. x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저 시간이니까. 자, 그럼 x분 동안 호철이가 걸은 거리는 얼마 될까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속력 곱하기 시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속력 단위가 시속이야, 시속. 시간당 3km 간다는 거야, 시간당 3km. 자, 그러면 우리가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인데, 이게 시속이니까, 시간 단위 써야 되니까, x분을 쓰면 안 되고요. 60분의 x 시간으로 써야 됩니다. 분을 그대로 쓰면 안 돼요. 알겠죠? 이게 바로 호철이 걸은 거리고요. 더하기, 은미가 걸은 거리, 반대편으로 은미가 걸은 거리는 역시 속력 5 곱하기 시간. 근데 중요한 건 시속이니까 시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역시 60분의 x 시간. 분을 시간으로 바꿔줘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거리랑 이 거리의 합이 얼마 이상? 4.8km 이상. 4.8 이상. 이렇게 식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앞에서 계속 강조를 하지만 이런 거속식 문제는 단위 통일. 일단 킬로미터는 맞죠? 킬로미터는 신경 쓸 게 없지만 시간 단위가 다르죠. 시속이면은 1시간, 2시간, 시간 단위인데 여기서 분이라고 했으니까 x분이니까 그걸 맞춰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일단은 뭐부터 해줄까? 일단 이게 약분부터 할까? 3 곱하기 60분의 x 하면 20분의 x 플러스 5랑 60 하면 12분의 x 이게 얼마? 4.8 이상. 자, 근데 역시 거슬리는 게 있죠? 분모가 거슬리죠? 20이랑 12. 두 개 동시에 없으려면 두 개 최소 공배수 얼마죠? 계산이 귀찮은데? 대략 60 하면 되겠네, 60. 그렇죠? 그 양변에 60 곱할게요. 자, 그럼 약분하면은 3x. 약분하면 5x. 자, 얘는 60 하면 소수 하나 옮겨지니까 48 곱하기 6. 86에 48, 46, 288. 이게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3x 하기 5x는 8x. 8x가 288 이상이 된다. 그 양변 뭐로 나누자? 8로 나누자. x가 혼자 있기 원하니까. 그럼 약분되면은 x는 8분의 288 이상. 288을 8로 나누게 되면 38에 24. 48, 86에 48. 자, 그러면 결과주 얘는 36. 즉, x는 36 이상. 36분 이상 걸어가면 두 사람의 거리가 4.8km 이상 떨어진다는 거네요. 그래서 답은 36분. 몇 번? 4번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대신 중요한 거는 반드시 단위 통일을 꼭 해줘야 돼요. 단위 통일. 거리 단위, 그 다음에 시간의 단위를 꼭 통일하고 거속시 문제 풀어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유형 15번. 농도에 관한 1차 공식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고요. 482번입니다. 자, 봅시다. 15% 소금을 200g에. 농도가 15%짜리 소금을 몇 그램? 200g의 소금을 더 넣어서 몇 프로 이상의 소금을 만들려고 한다? 50% 이상의 소금을 만들려고 한다. 이때 소금을 최소 몇 그램 이상 더 넣어야 되는가? 지금 구해야 될 게 더 넣어야 되는 소금의 양이죠? 그러면 더 넣는 소금의 양을 Xg으로 설정하면 되겠네요. 소금의 양을. 알겠죠? 자, 그럼 이제 기준은 뭡니까? 기준은 농도가 되죠. 농도. 왜냐면 우리 농도가 50% 이상이 되기 원하거든? 자, 그러면 15% 소금을 200g. 여기 녹아있는 소금의 양은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죠. 200g인데 소금이 얼마만큼 들어있어? 15%. 자, 퍼센트란 거는 100 기준으로 100에서 15만큼 있다. 이것만 계산하면 녹아있는 소금의 양이 나오죠. 200g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 계산하면 30. 자, 지금 소금은 30g이 녹아있는 상태입니다. 200g 중에. 자, 근데 우리는 지금 뭐 할 거다? 200g에다 소금을 더 넣을 거다. 얼마만큼? X만큼. 그럼 전체량도 200 플러스 X로 바뀔 거고요. 그 녹아있는 소금의 양도 원래 30만큼 녹아있었는데 X만큼 더 넣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체 양분의 녹아있는 소금 양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게 자체가 농도입니다. 농도. 전체 분에 녹아있는 양. 근데 우리는 얘를 뭐로 표현하고 싶어? 퍼센트로 표현하고 싶어. 퍼센트로 표현하고 싶을 때는 비율에다 곱하기 100을 하면 되죠. 해서 이제 퍼센트가 되는 거죠. 이게 몇 퍼센트 이상? 50% 이상. 50보다 가깝게 된다. 이 농도 퍼센트가. 됐죠? 끝났죠? 쉽죠? 자, 이거 계산을 좀 쉽게 하자. 어떻게? 일단 뭐부터 곱해줄까? 이 분모에 있는 거. 200 플러스 X를 곱해줍시다. 물론 양변에다가. 그럼 얘네 약분 낼 거거든요. 200 플러스 X 곱해주면. 자, 그 다음은 그러면 30 플러스 X랑 100을 곱한 거랑 50 곱하기 200 플러스 X인데 얘는 100이고 얘는 50이니까 50으로 약분하게 되면 얘가 2로 바뀌겠죠. 자, 그러면 이 분자랑 2를 곱하게 되면 60 플러스 몇 X? 2X. 얘가 뭐 이상이다? 얘는 이제 남은 게 이것밖에 없죠? 200 플러스 X. 자, 그럼 X는 X끼리. 자, 요 X 넘겨주면 되겠네. 그럼 2XS 빼기 X 하면 그냥 X 바로 나오고요. 숫자는 반대편에. 그럼 200에서 60을 빼는 거죠. 넘어가면 빼게 되니까. 그럼 얼마? 140. 자, X는 140 이상이 돼야 된다. 소금을 더럽게 많이 넣어야 되네. 140g 빼 넣어야 되네. 자, 그래서 답은 140 이상입니다. 알겠죠? 쉽죠? 넘어갈게요. 자, 유형 16번. 요번 탄은 마지막 유형이고요. 자, 여러 가지 1차 분식 활용. 뭐, 여러 가지라는 게 붙으면 그냥 이것저것 다 떼 넣는다고 보면 됩니다. 앞 단원에 뭐 넣을 수 없는 내용 같은 것들. 자, 봅시다. 488번. 자, 경섭이는 52개. 준성이는 5개만 갖고 있다. 뭐, 둘 다 내 친구겠죠. 자, 경섭이가 준성이의 껌을 몇 개 더 주어도, 준성이 가진 것은 3배보다 많다고 한다. 몇 개 줘도. 이때 경섭이는 준성이의 껌을 최대 몇 개까지 줄 수 있는가? 주는 껌을 최대 몇 개? 이걸 X개라고 잡읍시다. 자, 그러면 경섭이가 준성이한테 X를 줬어. 그럼 경섭이는 원래 52개였는데 X개 빠져야죠. 자기 준 만큼. 대신 준성이는 원래 5개였지만 X개만큼 받으니까 더해지겠죠. 이렇게. 자, 근데 내가 문제에 뭐라고 했습니까? 준성이가 가진 거의 3배보다 많다. 누가? 경섭이가 줘도. 이게 식이 되는 거죠. 되게 쉽죠. 그냥 말로만 이렇게 적어놓은 거지 사실 문제처럼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 자, 그럼 이거 가로를 풀게 되면 52 빼기 X는 크다. 누구보다? 3 곱하게 되면 15, 3, 5, 15 플러스 3X. 자, 그러면 X는 X끼리. 그럼 마이너스 X를 이항하면 되겠네. 그럼 3X 더하기 X면 왼쪽엔, 오른쪽에 4X. 대신 숫자는 반대편에, 15는 반대편에. 그러면 52에서 15 빼면 얼마입니까? 37 되겠네요. 이렇게 식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X가 혼자 있기 원하니까 양변 뭐로 나눠주자? 4로 나눠주자. 그럼 약분. 그럼 X는 이거보다 작아야 된다. 자, 4분의 37이면 대략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지만 4, 9, 36. 9점 얼마겠네요. 9점 얼마. 4, 9, 36이니까. 자, 그러면 9점 몇몇몇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최대 얼마까지? 9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9까지. 9점 얼마면 작은 것 중 최대는 9죠. 9. 개수를 따졌을 때. 그래서 최대 몇 개? 9개라고 적으면 되겠네요. 굉장히 쉽죠. 그래서 요번 다른 문제 다 풀었고요. 활용이라고 해서 딱히 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내가 푼 것처럼
미주 설정, 식 만들기, 그 다음에 풀기. 이것만 할 줄 알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단어는 또 다음에 봅시다. 자, 수업 끝.